예고해드린 것처럼 이제 조선시대로 같이 한번 떠나 보실까요? 흑백 요리사 비롯해서 그 요리 경연 방송 나올 때마다 요리사에 대한 관심이 참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셰프의 가게는 평소보다 예약이 300% 넘게 증가했다라고도 하고요. 조선시대에도 이 요리사라는 직업이 있었죠. 임금의 음식을 또 전문적으로 만들던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이 직업적으로 어땠을까요? 돈을 좀 많이 받았을까요? 극한 직업으로 또 내몰리기도 했었다는데요.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선시대의 요리사, 이거 직업이었던 거죠? 예, 예. 우리가 왜 드라마 보면 대장금을 떠올리잖아요. 예. 대장금이 그 요리사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대장금이 가장 잘 알려진 조선의 요리사가 되었습니다만 네. 실제 실록에서 기록에서 보면 이 사람은 의녀였습니다. 왕의 건강을 보살피는 의녀였고 그 드라마의 앞부분에 음식이 들어가는 바람에 이게 그렇게 된 거지만요. 역사 속에는 대장금이 의녀로 기록이 네. 돼 있어요. 근데 요리도 했던 거예요? 그거는 기록이 없고요. 하지만 그래요? 왕의 요리사는 또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도 요리는 아주 중요한 생활의 일부분이었거든요. 네네. 다만 상대적으로 요리사는 천한 직종으로 여겨졌습니다. 힘든 일이었으니까요. 조선시대만 해도 요리사는 천한 직업, 예, 신분으로요. 장금이란 사람이 기록에는 있었던 건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요? 왜 대장금 보면 수랏간 나인들이라고도 나오고 상궁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궁에서 음식 만든 곳 수락관이라고 예. 생각을 하는데 거기가 맞아요? 네, 보통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네. 실제로 왕이나 궁중의 음식을 만드는 곳은 사홍원이었습니다. 사옹원. 예. 이것 때문에 되게 그 토론이나 논쟁이 있는데요. 예. 왕의 음식을 만드는 곳이 사홍원이냐, 수락관이냐, 아니면 소주방이냐. 네. 이게 굉장히 이제 이야기 기록이 뒤얽혀 있고 설도 많아서 해결하기 어렵지만 대체로 그 왕한테 바치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이 소속된 곳이 사홍원. 그리고 요리하는 곳은 소주방 혹은 수락관. 그리고 또 이게 또 혼용이 됩니다. 아무튼 그 사홍원에는 요리를 만드는 숙소들이 이제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주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사홍원의 제일 높은 사람은 정이거든요. 네. 사홍원 정인데 정삼풍인데 이 사람은 요리사가 아니라 그냥 그 감투. 관리직. 예. 그리고 정말 요리하는 사람은 잡직이라고 해서 그 밑에 있는 관리들이었습니다. 제일 높은 주방장이 제부라고 하는데 잡직 종유품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찜 담당, 불 담당, 그리고 재료 담당이고 이게 칠품으로 내려가고 그 아래는 더 세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기만 다루는 별사옹, 물만 끓이는 탕수색, 생선만 굽는 적색, 밥만 짓는 반공, 그러니까 두부만 만드는 포장, 떡만 만드는 병공, 심지어 불만 피우는 등촉색이나 조리 기구만 관수하는 성상, 심지어 물만 있는 사람하고 청소만 하는 사람들까지 전부 세분화되어 있었는데 모두 남자였습니다. 완전 세분화돼서 이 사람들은 계속 생선만 굽는 사람, 예, 물만 떠오는 사람, 예. 떡만 만드는 사람. 예, 와, 완전 전문화돼서 세분화돼 있던 그쵸. 거예요. 계속 그것만 했던 거예요. 양파 까는 일만 계속 하듯이. 근데 대부분이 남자였어요? 왜 그 대령 숙수라는 예, 예, 예. 거 있죠? 이것도 그럼 식객에서 나오기도 그렇기도 하는데요. 그 남자 요리사. 예, 예. 근데 숙수라는 것 자체가 요리사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숙수. 예, 그래서 궁중에 있는 사람도 숙수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민간에 있는 요리사도 숙수라고 했는데 대령할 때 대령은 기다리다, 명령을 기다리다는 뜻이거든요. 명령을 기다리다. 그래서 대령. 왕의 명령을 기다리는 숙수라고 해서 이가 특별히 대령 숙수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요리사는 궁중의 요리사는 전부 남자였기 때문에 조선 세종 때는 이제 명나라에서 조선 요리를 할 수 있는 여자를 보내라라고 했을 때 그때 왕과 신하들이 당황합니다. 요리는 남자밖에 안 하는데? 라고 해서 급하게 여자들을 뽑아서 그 여자들에게 속성으로 요리 만드는 법을 가르쳐서 명나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아니 왜 집에서는 엄마들이 요리를 많이 했을 텐데 네네. 궁에서는
이게 왜 남녀 사이 뭐 차별이라든지 신분 때문에 그랬을까요? 남자들이 요리를 했던 거예요. 아무래도 궁에서는? 관직이었으니까 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관직이요. 근데 이게 조선 후기로 가고 이제 특히 고종 즈음에 가면은 이제 궁녀들이 요리를 만드는 일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요. 예. 그래요. 요즘에도 보면 왜 그 요리 프로그램 보면 참 희한하게 남자 주방장들이 많아요. 그렇죠. 남자 셰프들이. 그러면 주방장들이 관직에도 오를 수 있고 정, 칠품, 육품, 삼품의 어떤 관리직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진짜 손맛이 좋으면 출세길이 열렸던 거예요. 막 영화처럼. 권력자에게 밥을 맛있게 해주면 네. 관직길이 열릴 수도 있었는데요. 네네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조선 태조 이성계의 요리사인 이인수였습니다. 이 사람 워낙 출신이 노비였거든요. 근데 이제 태조 이성계를 따라 전쟁터를 다니면서 밥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황산대첩이나 위화도 회군에서도 밥 짓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태조 이성계 자신의 상관이 예. 왕이 되자 네. 태조 이성계가 이 사람을 관직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상의 중추 원사였습니다만 관직만 일했지 여전히 하는 일은 밥 짓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터에서의 취사병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성계 맞춤형. 오호. 그래서 당시 다른 신하들이 이렇게 천한 사람 노비한테 벼슬을 주냐 하고 반대를 했습니다만 태조 이성계가 이 사람은 나랑 같이 그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고 하는 일은 여전히 밥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사옹의 일을 하고 있다. 네. 아까 사옹원이 밥 짓는 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잘 챙겨줬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쟁터에서 자기 밥 챙겨주는 사람만큼 고마운 사람 없죠, 진짜. 그리고 다행히 이 이인수라는 사람은 그 관직만 받았지 사고를 안 쳤어요. 뭔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조용하게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분수를 좀 알았던 거죠. 그렇기도 하거니와 나중에는 그 태조가 이제 그 온천으로 네. 요양을 갔을 때 거기서도 밥 짓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평생을 예, 태조 이성계의 평생 요리사. 예, 멋있네요, 이인수. 그렇죠. 그런데 벼슬은 받았지만 막 나서지는 않고 예, 분수를 조절해서 오랫동안 그래도 살았겠네요. 예. 왜냐하면 이 분수를 안 지킨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뒷부분에 또 여쭤볼게요. 네. 야. 뭐 하나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서 관직에 오른 사람도 있을까요? 예, 예. 음식으로 정말 그 사치스러운 거 좋아하고 온 나라를 뒤엎어서 맛있는 걸 찾아다닌 사람은 연산군이지만 네. 이 사람은 그냥 사내지만 다니고 요리사는 딱히 없거든요. 근데 요리사 때문에 그 역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이 광해군입니다. 요리사 때문에요? 예, 전쟁 때문인지 뭔지 모르지만 맛있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광해군이 좋아하는 음식이 잡채 그리고 김치였다고 합니다. 잡채. 그러니까 이 잡채가 그 요즘 잡채랑 다르게 그 옛날의 잡채는 고기라든가 그리고 신선한 야채 그리고 서기버섯이라고 굉장히 값비싼 버섯을 듬뿍 넣고 버무린 굉장히 고급 요리였습니다. 아니 왜 한 20년 전만 해도 잔치상에 잡채 올라갈 정도로 그쵸. 생일 때 잡채 먹고 예, 예, 이게 예. 귀한 음식이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그 거지 잡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예. 그게 바로 당면 들어가잖아요. 네네. 당면 들어간 게 그 어르신들 보기엔 이게 가난한 잡채라는 겁니다. 조선시대예요? 아니요, 이게 그 조선시대에는 당면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면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 자체가 1922년에 황해도 사리원에 그 녹말 공장이 세워지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당면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별거 다 아시네요, 진짜. 예, 뭐. 거의 뭐 요리 해설하셔도 되겠는데. 그냥 그 당면의 역사까지.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그냥 잡채 자체가 굉장히 귀한 요리였는데 이제 그래서 정통파 분들이 보시기에는 당면이 들어간 잡채는 사파인 거죠. 싸우려다. 네. 그럼 그 전까지 그럼 광해군이 좋아하던 잡채는 뭐예요? 그 얘기했듯이 고기와 신선한 야채와 아주 값비싼 버섯. 그러니까 면이 주 요리가 아니라.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이 잡채랑 김치를 잘해줘서 높은 관직에 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호. 별명이 잡채상서. 이름이 그 이충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예. 물론 광해군 일기는 대체로 광해군을 비난하는 내용이 많아서 약간 이게 객관적인가 하는 의심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여기에 기록에 따르면 이충이 매번
진귀한 요리를 만들어서 광해군에게 바쳤기 때문에 광해군이 밥대가 되더라도 이충이 음식을 보낼 때까지 기다렸다고 합니다. 걔 밥이 올 때까지. 뭔가 좀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줬나 보네요. 그리고 맛있었나 보죠. 그래서 이제 뭐 이 정도면 거의 배달 음식이었고요. 그래서 이충이 이충을 비롯해서 당시 유행했던 말이 사삼각로 잡채상서입니다. 잠시만요. 사삼각로 잡채상서. 예. 아까 잡채를 잘 만들어서 한 사람이 이충이고 그 전에 사삼각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한효수입니다. 아 이게 두 사람의 네. 별명이에요. 네. 그 한효수라는 사람이 인삼, 그 사삼, 그러니까 간단한 삼으로 밀전병을 만들어서 바쳤는데 그걸 또 광해군이 좋아했다고 합니다. 한효수. 예. 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요리사. 네. 오. 그러니까 사삼각로는 이야기하자면 인삼정승. 그리고 예. 이래 그 잡채상서는 그 빈대떡 국무총리 뭐 거의 그런 느낌이죠. 삼 요리 잘하던 사람이랑 예. 잡채 요리 잘하던 사람. 네. 오. 또 이충이 재미있는 게요. 예. 이 좋은 잡채를 만들려면 그 좋은 신선한 야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겨울이 되면 신선한 야채를 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충은 땅 속에 커다란 집을 만들어서 여기에다 채소를 심었다라고 하거든요. 땅 속에다가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이게 아마 온실일 것이다. 온실을 해가지고 겨울에도 야채를 재배했다. 왜냐하면 겨울 땅속은 따뜻하니까요. 그러니까 일정한 온도가 좀 비교적 네, 유지가 되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조선의 농업혁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만든 걸 고작해서 임금님에게만 바쳤다는 거죠. 예, 광해군만 좋았던 거예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결국 호조 판서 자리까지 오르긴 했는데요. 이충은 그 천만다행으로 광해군이 망하기 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무사히 살다 갔습니다. 그러면 왕이 폐위되면 요리사도 어떻게 잘못돼요? 그럴 가능성이 많았던 게 그 실제로도 중종 때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종 때 그 권세를 휘두른 사람으로 김한로가 있었거든요. 예. 이 사람은 특히 그 개고기 요리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제 개구리를 많이 먹었으니까 개고기. 예, 그 옛날 이야기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좀. 조선시대에 뭐 단백질 보충하려면 뭐라도 필요했을 테니까요. 그렇죠. 예. 네, 이 당시에 그 김한로에게 그 이팽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팽수예요 이름이? 예. 이팽수. 예. 팽이 아니라 아이. 아이입니다. 팽균할 때 어이가 아니라. 예. 이 사람이 개고기 요리를 그렇게 잘해서 그 김한로에게 그 이제 갖다 바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정칠품의 높은 벼슬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소문으로는 일부러 제일 좋은 요리 재료를 찾아서 아주 열심히 요리해서 매일같이 갖다 바쳤다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좌의정까지 오른 사람한테 요리 계속해서 잘해서 자기도 승진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도 별명이 있는데 예. 가장주서. 가장주서. 가장이 집 가자에 노루 장자를 쓰는데요. 예. 이게 바로 개를 뜻하는 말이다. 집노루. 집노루를. 예. 개를 집노루라고. 그냥 노루에서 약간 좀 누리내가 심하게 하는데 개고기에도 약간 냄새가 나는데 이게 집에 있으니까. 주서는 벼슬 이름이었고요. 그 실록에 따르면은 이 사람이 했다가 바친 요리가 견적, 즉 개고기 구이였다고 합니다. 그 고기 산적처럼. 네네네. 견적. 그러니까 사실 개고기 요리의 역사는 깊어서 예전에 한번 그 육개장이란 요리가 원래는 개고기 요리, 게장이었다가 소고기를 주재료로 만들면서 육개장이라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옛날 얘기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근데 문제는 이 소문을 듣고 진복창이라는 사람이 똑같이 네. 개고기 요리로 김한로에게 어필을 하려고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소문났나 보네요. 저 사람 요리 잘해주고 맛있는 거 갖다 주면 예. 승진시켜주더라. 예. 그래서 실록에 따르면 이 진복창이라는 사람이 그 김한로가 개고기 요리 좋아한다. 내가 아주 구 요리를 잘한다라고 동네방네 소문을 냈는데 오히려 김한로는 네가 만든 요리는 이팽수만 못하다라고 면박을 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그 팽수를 더 좋아했네요. 예. 그렇긴 한데 이 진복창이 사실은 요리만 잘한 게 아니라 사실은 글도 잘 쓴 사람이었는데 정치판에는 이만한 박쥐가 또 없었어요.
뭐 여기 붓고 저리 붓고 네, 했어요? 네, 네. 그러다가 결국 배신을 거듭한 나머지 그 유명한 그 삼수갑산에서의 그 삼수로 유배를 갔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행패를 부려가지고 또 이제 그 위리안치 당하고 그러다가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삼수갑산. 예. 어떻게 보면은 요리 같은 거 잘해줘서 승진해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나도 그렇게 되려고 여기에다 갖다 바치고 잘 보이려고 했으나 진복창? 예, 예. 진복창이라는 사람은 잘 안 풀렸네요. 예. 이팽수는 잘 풀리고. 혹시 왜 요리 잘못해서 밥 잘못 지어줘서 아니면은 뭐 잘 못 맞춰줘서 목숨이 위태로웠던 사례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특히 높으신 분들의 비위 맞춰서 요리하기 힘든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전해진 이야기인데요. 진시황 때의 문서인 운몽진간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 무덤에서 발견됐거든요. 운몽진간 예, 지금보다 한 거의 3, 4천 년 전의 문서죠. 문서예요. 예, 여기에 법률단문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판례집입니다. 재판의 판례집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시황 때 거죠. 예, 예. 근데 이게 진시황 때보다 훨씬 옛날인 춘추 시대 때 노나라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요. 예. 이게 노나라의 공작이 불고기 요리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 고기 요리 위에 옷 그 천조가리가 딱 올라가 있더랍니다. 마치 그 음식 위에 머리카락 떨어지듯이 네, 네. 그렇죠. 천 조각이 떨어졌다고요? 예,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노나라의 공작의 부인이 밥을 먹으러 가는데 밥 위에 풀조각이 떨어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봐서 공작이 화가 나서 고기를 구운 요리사를 그리고 밥 지은 하녀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때 노나라의 명판관이 나섭니다. 아니 뭐 밥에 뭐 떨어져 있다고. 사람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요리사를. 근데 이거를 조사하려고 했는데 이제 고기 위에 올라간 이 조각이 이물질이 타지를 않았다. 그럼 이거는 요리한 다음에 떨어진 거다.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그다음에 요리사와 하녀가 살았던 그 집의 환경을 쭉 돌아봤더니 요리사는 옷이 너무너무 낡아서 이 보풀알개가 다 일어나 있었고 아, 그다음에 하녀는 밤에 잘 때 그 땅바닥에서 잤는데 집으로 짠 자리를 깔고 자는데 그것도 너무 낡아서 풀이 다 일어나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재판관이 얘기하건 이건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옷이 너무 낡아서 그리고 자리가 너무 낡아서 그런 거니 이걸 전부 새 거로 바꿔주고 이 사람들은 죄가 없다. 그렇게 판결한 내용이 일부러 한 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니. 네. 그 재판관이 현명했네요. 네네. 그러니까 판례집이 남아서 수백 년 동안 전해져서 진시황 때까지도 전해진 거죠. 오, 그러니까 춘추 시대 노나라. 예. 야, 이거 뭐 밥 고기 구워주고 했다가 그 위에 뭐 하나 떨어뜨렸다고 네, 진짜 예, 예. 목숨이 날아갈 뻔했던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도 음식물에 뭐 나왔다고 이제 심지어 요즘에 AI로 합성해서 음식 아, 잘못됐다고 맞아요. 한 거 있는데 미국 사례였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치킨을 시켰는데 그 치킨 안쪽을 좀 붉게 네, 색깔을 다시 만들어서 그거 갖다 환불받은 사례 그쵸. 있다고. 그렇게 아, 심보 못되게 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심보 더 못된 사람도 역사 속엔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왜 영화 보면 그 요리 해서 왕에게 갖다 바치는 사람을 이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으로 매수해서 예, 예. 암살시키려고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유명한 요리를 통한 암살 사례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도요. 네. 그 고대 중국에는 구야자라는 사람이 만든 5대 명검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어장인데요. 어장. 물고기 어자에 그 내장 장자를 씁니다. 물고기 내장이라는 뜻인데 그럼 그만큼 물고기 뱃속의 내장만큼이나 작은 칼이었다고 합니다. 칼이 아주 작아서 네. 물고기 내장. 그건 거의 뭐 그냥 손가락 한두 마디? 예. 그런데 명검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역시 그 춘추 전국 시대에 유명한 오자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이 계획을 세워서 암살자 전제라는 사람을 고용합니다. 이 전제가 열심히 물고기 굽는 요리를 연습해서 요리의 달인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 암살 아니 그러니까 암살자한테 요리 요리를 방법을- 가르친 거예요. 네, 네. 배우라고. 네, 그것도 물고기 구이. 요 이거 아주 오래 준비한 프로젝트네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 오나라 왕한테 이 전제가 그 물고기 요리를 갖다 바치게 돼 있는데 바치러 가는데 당연히 왕 앞에 나가니까 몸수색을 당합니다. 아, 뭐 칼이 있지 않은지. 예. 하지만 물고기 요리 플레이팅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음식을 해집어 보진 않았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 전제가
물고기 요리를 오나라 왕 앞에 가져가서 이름이 료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물고기 요리 사기를 발라주는 척하면서 뱃속에서 칼을 꺼내서 그 자리에서 왕을 암살합니다. 생선 뼈 발라주는 척하면서 그 생선 장에서 칼을 꺼내서 예, 그걸로 왕을 그렇습니다. 해했다고요? 예, 이거 완전 영화 같은 일이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 전설이고 그래서 이 칼의 이름이 어장이 된 것도 있어요. 이게 오자서라는 사람이 네, 제가 알기로는 병법 네 쓴 맞습니다. 사람으로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야, 이런 것까지 그러면은 거의 뭐 한 10년 가까이 준비를 한 거잖아요. 그 사람 요리까지 가르쳐서 왕의 요리사가 되도록 하고. 이야, 진짜 영화 같은 일이네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뭐 이런 암살 시도가 늘 있는 건 아니었겠습니다만 예, 왕의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막 변심을 할까? 이것도 좀 신경 쓰이지 않았을까요? 그렇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그걸 넘어서는 게 맛있는 걸 먹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가난했으니까 먹는 게 다 거기였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정작 옛날 요리서 보면 이런 요리를 어떻게 만들었지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정교하고 세세하고 신기한 요리들이 많았거든요. 아니 왜 그 지난번에 알려주셨던 게 고추장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오래되지 예. 않았다라고 하셨고 그쵸. 뭐 소스라든지 장의 종류 뭐 소금 지금은 되게 다양한데 그쵸. 옛날에는 그럼 소스나 이런 것도 되게 제한적이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긴 한데 또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맛이 있고 없고가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손맛.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창도 순창 고추장이면서 영조가 그 사람 조준경이 한 그 사람을 싫어했지만 그 사람이 바치는 고추장은 사랑했던 것처럼 사람은 미워도 그 사람이 만든 요리는 좋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하기사 먹어보고 나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맛있는 요리를 찾아 먹기 위해서 여러 요리사를 초빙하기도 하고 예. 요리 만드는 법을 적어놓기도 했는데 1800년대에 만들어진 요리식인 소문사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1800년대 소문 사설. 예, 이 책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네네. 역관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일본하고 중국에 다녀와서 그곳에 만난 이들을 먹어놓고 기록을 적어놨거든요. 통역하면서 네. 여러 나라 돌아다니면서 네, 그 집에 있는 그 나라의 특별한 요리들 먹어보고 이거 맛있다. 그래서 만드는 법 적어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 숙수들을 조선에 있는 숙수들을 초빙해서 그 사람들한테 요리를 만들게 해서 네. 먹어보고 그걸 또 기록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숙수들의 이름들이 이제 기록에 남아 있거든요. 그 이름이 숙수 박이돌. 그 사람이 만든 토란 떡이 있고요. 토란떡. 도리와 학득이라는 사람이 만든 황작의 혼돈. 이거는 그 나중에 설명 나오겠지만 닭고기로 만든 만두 같은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차순이라는 사람이 만든 붕어찜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수들이 꽤 여러 명이 있었고 이름을 보면은 그렇게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이 사람들을 불러와서 요리를 할 정도로 이제 식도락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이 사람들이 만든 요리가 그만큼 맛있었다는 거죠. 그게 기록에 이 사람들의 이름 숙수 그러니까 요리사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예전이면 뭐 주방장 요리사 이렇게 불렀으니 요즘에는 셰프라고 하지 예, 않습니까? 예, 예. 뭐 되게 사회적인 위상이 높아진 것 같아요. 이게 조선 시대에도 그런 좀 비슷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신분이 높은 사람은 아닙니다. 아까 이름만 봐도 천민이었고 그다음에 실제로 누군가의 종이었다라는 기록도 있거든요. 그또 숙수가 왕의 요리사일 때도 있지만 그냥 민간에서 남의 집 잔치상에 이제 그 불려가서 밥 해주고 그런 출장 요리사. 예, 출장 요리사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이걸 먹어본 사람은 역관인데 신분은 중인이지만 돈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게다가 이 사람들이 만든 요리를 보면은 이게 보통 가난뱅이나 평범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요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작의 혼돈이라는 게 혼돈이 만두거든요. 네. 이 레시피를 보면 닭 2마리에 예. 꽁 1마리를 와. 해서 그 고기를 다져가지고. 발라서 그다음에 이 뼈로 국물을 내서 이걸 육수를 만들고 오. 여기에 만두를 이제 고기살을 넣어서 만두를 빚었는데 밀가루 아주 그냥 종이장처럼 얇게 만들어서 빚는 거기 때문에 잠깐만 시간이 지나도 이 밀가루가 풀어지기 때문에 만든 즉시 먹어야 되는 아주 손이 많이 가고 귀한 요리였습니다. 근데 심지어 거기 레시피에 따르면 궁중에서 만들 때는 돼지고기도 들어간다.
라고 적혀 있어요. 요거를 조선시대 음식 마치 이제 복원하듯이 예, 복각하듯이 요즘 어디 경연대회 나와서 써먹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요 대단하다. 실제로 이거 그 재현하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아, 역사책 보면서. 예, 예. 근데 이분들이 아까 이제 출장 요리사처럼 다니기도 했다라고 했고 네. 궁 안에서도 일을 했고 궁 밖에 잔치도 챙기고 했던 거예요. 예, 예. 할 일이 엄청 많았었겠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옛날에 있는 그 반치상 할 때 민화 그림이나 기록 카드로 보면은 한쪽 구청에 천막 치워놓고 숙수들이 아, 요리하는. 요리하는 모습이었는데 딱 보면 제가 야외에서 갑자기 이제 가마솥 때문에 진짜 힘들겠다 그 생각이 절로 듭니다.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라 조선시대의 그 잔치상이 우리 생각으로 이제 커다란 상 하나 차려놓고 둘러 앉았을 것 같지만 그 별개로 손님들은 1인 1상이었습니다. 그 소반 있잖아요. 혼자서 예, 상 하나씩을 받는다고요? 작은 상. 맞습니다. 어. 그래서 그 소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오는 손님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반이 무척 많이 필요했습니다. 아니 50명 오면 상이 네. 50개 필요하고 100명이 오면 상이 100개 그쵸. 필요하고 그거 다 어디서 구해요? 그래서 옛날 부잣집의 그 기준이 소반을 많이 갖춰 놨느냐고 또 이게 부족하면 당연히 빌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소반을 빌려주는 대업 그리고 요리사면 당연히 밥그릇이나 그릇 같은 것도 갑자기 장만하기 힘들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역시 그릇도 빌려오는 일이 필요했는데 조선시대 때 이걸 세기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릇을 세놓는 시장. 그리고 목반, 그러니까 이게 소반입니다. 이나 소반이나 사기 그릇을 파는 곳은 사기전이고요. 빌려주는 데는 세기전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숙수들도 했습니다. 그 숙수들이 요리도 하나 하면서 자기 남는 그릇이나 그런 거를 빌려준 나만의 그릇을 이제 큰 잔치할 때 그릇이나 소반 많이 필요하니까 그거 네. 다 창고에 있는데 네, 네, 중간중간 이제 렌탈 해주면서 우리도 수입을 얻자 이거예요. 그쵸. 그래서 숙수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그릇 빌려준 일을 세기전에서도 하고 사기전에서도 하고 그리고 숙수가 자신의 그릇을 그 잔치집에 빌려주는 일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번 시간에 그 독과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세기전하고 사기전에서 이제 숙수들한테 소송을 거는 겁니다. 이걸 그릇을 빌려줄 수 있는 건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다. 너희는 하면 안 된다. 독과점이다. 별거 가지고 다 싸웠네요. 네. 그래서 이걸 수십 년을 싸웠습니다. 돈이 됐으니. 네, 그렇죠. 그래서 정조 때 숙수들이 소송을 겁니다. 왕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워낙 이거는 우리 셋이서 돌아가면서 그때그때 했던 건데 저놈들이 독점을 하고 있어서 우리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 마음껏 빌려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정조가 그걸 듣고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래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요리하던 사람들이 그릇이랑 밥상 빌려주는 사업 때문에 소송을 또 오래 겪었고 예. 또 요즘에 그 요리 경연 프로그램 보면요. 그 요리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칼부터 그쵸. 조리 도구들 쫙 펼쳐놓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조선 시대에도 그랬을까요? 당연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칼 같은 건 진짜 손에 익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근데 그게 완벽하게 기록이 남아있지만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게요. 이것도 조선 정조 때 일이었는데 네. 국가에서 큰 행사인 제사를 차리는데 네. 제사에 때 꼭 올라가야 하는 중 하나가 육아하고 그다음에 다식 같은 거였습니다. 근데 정조가 그 국가 행사 제사를 차리는데 딱 보니까 육아나 다식 생긴 게 제각각인 거예요. 크기나 모양이 전부. 네네네. 그래서 신하들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제각각이냐? 왜 이렇게 오와 열을 맞춰가 가지런하지가 않느냐? 아, 특히 이제 이거는 국가의 제사니까. 예, 예. 그렇게 하니까 신하들이 국가에 정해진 법이 없어서 숙수들이 각각 자기 집에 있는 다식판과 약식판을 가져와서 찍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 올립니다. 그러니까 조리도구를 전부 자기가 가진 걸 개인의 것을 가져와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조가 그러지 말고 이제 나라에서 통일된 다식판이나 약식판을 만들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야 또 보기 좋죠. 그렇죠. 국가적 행사인데. 네, 그리고 이런 걸 챙기는 게 참 정조답다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음식에 오하이를 맞추는 것까지 임금님이 네. 세세하게. 그리고 아까 그 숙수들이 상
빌려주는 거 이야기하니까 6371님이 70년대 큰아버지 환갑잔치 때 시골 동네마다 집집마다 방문해서 오칠한 상을 빌려오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 동네 잔치 크게 할 때는 상 필요하니까 다 그쵸. 빌려왔죠. 막 옛날에는. 숙수 그러니까 옛날 말로 이제 요리사, 대령 숙수, 임금의 명을 기다리던 숙소들 이야기를 했는데 이들의 시대는 오래 갔습니까? 언제까지 갔어요? 조선 시대가 망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1902년도에 이제 사홍원이 사라지고 전지서라는 새로운 관청이 들어서게 되거든요. 네. 이 전지서도 없어지면서 숙수들이 이제 특히 궁중에서 일하던 숙수들이 직업을 잃고 이제 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럼 한 게 요리섬을 차리는 거였죠. 아, 궁 밖으로 이제 나와서 예. 우리의 그 가게 차리자 이거예요. 예,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궁중 요리를 돈 사고 돈 주고 먹어봐라. 궁중 요리 전문점. 예. 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탁에서 이제 돈 많은데 궁중 요리 먹어보고 싶은 사람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그 유명한 명월관, 오. 태화관, 그 장충관이나 식도원, 국일관 등이 있었는데요. 야. 이게 요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직장을 잃게 된 기생들을 불러와서 노래하거나 춤추게 하고 그렇게 하는 요리사와 이제 그 놀이가 결합된 요정 같은 데였죠. 그러니까 조선 왕조가 기울면서 예. 궁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나와서 자기 이름의 궁궐 음식점 차리고 거기 이제 기생들도 일자리 잃었으니 그쪽으로 나와서 예. 그 대표적인 게 그 명월관인데 이게 대령 숙소였던 안순환이 만든 거였습니다. 그래서 식당 겸 술집이었죠. 근데 이분들이 그러면은 궁중 요리 전문점에서 막 기생들도 막 이렇게 취업시키고 해서 했어요. 예. 사업이 잘 됐을까요? 일종의 그- 사업이잖아요.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중간에 불이 나기도 하고 운영권 다툼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도 유명한 것은 그 명원관의 별관인 태화관에서는 태화관. 잘 알려진 대로 민족 대표 33진이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읽었죠.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그 불나서도 망하고 경영난도 생기고 무엇보다 한국 전쟁 때문에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1902년에 입궁했던 여자 그 상궁 한희수는 궁중 요리를 책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들여서 그걸 또 가르쳤고요. 그래서 이분 제자가 황혜성이고 이분의 따님인 한복역 씨가 현재 궁중요리 기능 보유자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궁궐의 요리를 마지막까지 했던 사람의 대를 이어서 그렇죠. 이렇게 이게 또 또 이어지는 중요한 건 거네요. 역시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다. 이 요리를 어떻게 했냐, 어떤 방식으로 했냐 그렇게 남겨 있기 때문에 이분이 낸 책은 지금도 한국 요리 연구할 때 굉장히 귀중한 자료입니다. 1902년에 입궁했던 상궁 네. 한희순 상궁이 써놨던 책이 있었기 덕분에 네. 또 그분이 또 제자를 열심히 키우셨어요. 그러네요. 진짜 그게 중요하죠. 그 또 조선왕조 저문 다음에 우리의 식탁 풍경이 바뀌는 또 계기가 있었다면서요. 그 1894년 청일전쟁이었습니다. 청일전쟁. 그러니까 청나라하고 일본이 싸우는데 기가 막히게도 전쟁터가 우리나라였던 그렇죠, 우리 땅에서. 그런 비극이었습니다. 덕분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전쟁이 끝난 뒤 청나라 사람들이 일부 이 조선 땅에 남았습니다. 그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장사를 했는데 네. 바로 요리를 했죠. 돈이 좀 많이 있는 사람은 요리집을 하고 중요리집. 예. 좀 가난한 사람들은 호떡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사람들이 다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반도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예. 호떡이요? 예. 오랑캐 호자를 써서 호떡이라고 했거든요. 특히 이때 건너온 사람들 중에 상당 부분이 이게 산둥반도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한국 중국 요리의 연원도 약간 산둥반도 요리에서 온 게 많습니다. 짜장면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우리의 짜장면도 청일전쟁 이후에 그리고 산둥반도에서 기원한 요리죠. 왜냐하면 중국 요리가 지역별로 다양하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옛날 어르신들이 중국 요리를 청요리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청이 바로 그 청나라 할 때 이 청자입니다. 청요리집. 예. 이거 진짜 옛날 표현인 거죠, 그거는? 예. 저는 옛날에 할아버지나 아니면 어르신들이 집안 어르신들이 청요리 가서 그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중국집이 아니라 청나라 요리집. 예.
그래서 저는 짜장면을 어렸을 때 무척 좋아했고요. 네네네. 지금도 짬뽕밥 좋아하기 때문에 이 방송 끝나는 대로 가서 짬뽕밥 먹으러 갈 겁니다. 요즘에 또 날씨 추우니까 네. 길거리에서 호떡 팔거든요. 예, 예. 그 호떡이 오랑캐호. 예, 청일전쟁 이후에 우리 땅에 남겨진 것. 그렇습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 호떡 한 장에 2,000원 하더라고요. 그렇죠.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가장 값싼 요리 중에 간식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물가가 오르고 그러니까 요즘 뭐 올라가. 붕어빵 값도 많이 올라갔고 네.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역사 속에 있었던 일들이 하나하나가 또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또 우리 식탁까지 와 있고 네. 아까 박영은 님이 오늘 점심은 잡채밥 먹어야겠어요라고도 보내주셨고 짬뽕밥 이야기도 나오고 배고파지는 네. 시간이었습니다. 이한 작가와 함께 조선시대 요리사들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